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요. 또 2부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3,000명이 됐었을 때 풀어드리는 이런 조건부 공약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부의 끄트머리 2200분까지 돌파가 나왔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아주 되죠.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한 종목, 최대 두 종목 사이에 일부 고점 회복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약간 좀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좀 줄었고, 맞아요. 약간 좀 견조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그 시장 상황이 참 안 좋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2부에 탄력이 잘 안 붙습니다. 또 네.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보고 있다고요, 이거를. 완전히 이 정량적인 네. 본인의 그런 뭐 경험치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동접자 지수, 동접자 흐름만큼은 이종복 전문가님보다 제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동접자만 맨날 보거든요, 이것만. 계속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하나만 판 사람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죠. 이게 단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또 100명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자, 어쨌든 2부에도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맥스트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보죠. 포스코 BX가 아니라 DX. 예.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에이프릴 바이오 진짜 오랜만에 아니, 보네요. 2부 들어서는 종목 진단 신청들이 간만입니다. 이 특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동창의 느낌 나는데요. 예. 자, 2부 때도 계속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성공님께서 오늘 이것도 컸어요. 예. 아니, 우리 성공님이 얼마나 이 종목에 한이 맺히셨으면 네. 오늘 시작부터 주구장창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진짜 그 사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여러 번 남겨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여러분. 번만 좀 하세요, 한 번만. 네. 저 2번 이상 가면 갑자기 이제 빨간불 들어와요, 머릿속에서. 맞습니다. 자, 앞으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입니다. 합병 얘기. 셀트리온 이어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셀트리온 많이 엮여 있고 최근에 또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갔었거든요. 19만 원이고 지금 19만 7,200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또 셀트리온 제약하고의 또 그런 움직임들 계속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성공님은 이거 너무 많이 담으신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의 모든 걸 걸으셨어요. 100%.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까지라도 길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를 원하시는지를 좀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또 수익 구간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그 눈높이도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합병 철회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길게 보신답니다. 셀트리온 그렇게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도 되는데 내 스타일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천하의 삼성전자도 100% 들어간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유튜버도 PD. 100%를 들어간 주식은 주식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연속 5번 이상 나오지 않는 한 픽하지 않기 원합니다. 꼭 명심. 왜냐면 이게 버릇이 되면 못 고쳐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참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주식의 100%를 사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거 한 번만 더 이어서. 근데 이동안 또 PD는 놀라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지금 지나가면서 얘기하기는 좀 아깝긴 아까워요. 그렇지만 나는 그 타이밍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7월 19일 날 재수없게 8월 달에 작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7월 22일 날은요. 이거 놀라면 안 돼요. 흐름과 타이밍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중심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 급락 조정이 없을 시는 무조건 일단 조심하고 봐라가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가 7월 11일 그리고 8월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7월 11일 날 최고점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방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 이 7월 11일부터 하방 봤으면 인생
진짜 역전된 거 맞죠? 그리고 7월 11일부터 빠지다가 8월 달, 이거 8월 1일부터 빠졌잖아요. 이런 것도 맞춰주는 사람이 저런 것도 대신 저걸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역사적 변곡점과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저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100%를 들어간 것 때문에 맞춰주고 싶어도 안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30%, 40% 들어갔다 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게 3,000명이다 라고 가정하고 아르떼 합정역 1번 출구에서 7번 출구까지 줄을 서 있을 때 내가 마이크로 얘기한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면, 이건 여기 지금 보면 기사도 나온 거 보면 주가 30만 원 도달 전에 어쩌저쩌고 하면서 셀트리온 주주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합병 얘기가 나오고 뭘 해도 어쨌든 기본 30만 원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보면. 그죠? 그게 간절하면 가겠죠. 다만 그래서 살짝 이렇게 2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셀트리온의 2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의 목표는 비중 최대 40%, 적정 비중 30%로 했을 때 도달할 확률 100%라고 하면 안 되고 100% 비중이니까 도달할 확률 높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사고 싶으면 사라. 사라 내 사라가 아니고.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100%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또 이 습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조언을 좀 드렸고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중기 전략 길게 보시는 건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들어가 보니까요. 재밌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셀트리온은 2년 이상 우상향 할 거예요. 만나트리나 보세요. 그럼 만약에 2년 이상 얘가 우상향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핵폭탄급 조종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만 비끼고 적당하니 27만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된 뒤에 니뽕내뽕 우리뽕을 하면,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 가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신고가도 가능할 수 있는 이 마음속의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끝. 이게 상방이 많이 열려 있네요. 예.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올라갈 거면은 이거 갑자기 가슴이 확 후련해지는데요. 갑자기 또 이렇게 사고 싶은 느낌이 네. 확 들지 않습니까? 아니, 2년이면 괜찮죠. 2년 우상향에 아주 신뢰도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그렇죠. 전문가님, 우리 거기서 약간 흔들릴 뻔했습니다. 약간. 네, 뭔가 새로운 멘트 왜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이 앞에 너무 좋았는데 말이죠. 적응한 되게. 야, 셀트리온 네. 우선은 갖고 계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접근하시는 예. 부분에 대한 조언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도 올라왔습니다. 어떤 게 조심스럽습니까? 읽어드릴게요. 행복도시님께서요. 오늘 한화가 이겼으니까 3,000명 넘은 걸로 퉁. 전문가님 이거 되나요? 그런 것도 되나요? 되나요? 새롭게 접근하네요. 와, 이게 또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일단 고려는 한번 해볼게요. 오, 그 정도예요. 오. 아니, 얘기했잖아. 나는 한화이글스, 내가 아까 미장원 갔을 때 얘기 진짜 거짓말 안 섞어서 얘기해볼까요? 그때 뭐요? 그 미장원, 내 머리, 저기엔 원장님이, 디자이너 선생님. 예. 디자이너 그분이, 예. 그러다가 한화이글스가 시구해달라고 부탁고 오면 하실 와, 거예요. 진짜 대박. 그래서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해. 대신 청주에서 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나는 한화이글스는 일단 노룩이에요, 노룩. 와. 한화이글스를 갖다 붙이면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지지. 요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설마 싶어서 이거 읽어드렸는데 이게 조금 먹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자,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가운데 예. 역시 두 종목 보기 전에 일부 고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네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일부 끝날 때쯤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달토끼님 그렇죠. 오늘도 유창호 지수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죠. 오늘 뭐 2부 흐름 좋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이 시구를 거기서 하신다는 저 게 기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어. 그냥 야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자리에 좀 같이 좀 있어야겠다. 저 평생 20살 이후로 한 번도 야구장 가본 적 없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사진 찍어야겠다. 이종목 전문가님 시구하러 가시면 제가 가서 진짜 아. 카메라 사가지고 갈 겁니다. 저도 좀 진짜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생중계 간답니다. 자, 그럼 생중계를 희망하며 예, 주식 얘기도 아니고 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예. 종목 진단 얘기 빨리 가볼게요. 좋아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기리기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것도 크네요.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네.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산업용. 요즘에 로봇 종목 진단 신청이 유독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로봇의 차례 올 때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죠. 올 때 됐죠. 네, 예. 많이들 고생했거든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 저게 이거- 뭡니까 저게? 아니 매수하신 분이요 9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아하. 10% 비중이시긴 한데 저는 뭐 놓을 수가 9만 원에서 없는데요. 앞자리 5까지 갔으니 이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버티시고 있습니다. 와, 예. 단기간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이거 뭐 포기할 종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 로봇 관련주가 조금 팔딱팔딱거리는 게 저 미국 쪽에서 그 로봇 얘기가 종종 자주 나와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뭐 이런 쪽 종목들하고 로봇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까 셀트리온 보셨죠? 두산도 지금 보면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바켓하고 요 합병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슈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고 막 하면은 두산 로봇이 최고로 수혜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이날 날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음 기사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늦는 거지 문제는 없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얘는 합병 안 해도 지 갈 길 갈 주식이잖아요. 나는 성장주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주식인데 이분이 매수한 자리가 9만 원에 10%, 9만 원이면은 이제 살짝 눌리는 시점. 못 산 건 아니지만은 그죠? 이제 주가가 튀고 밀리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추우신 거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시점, 그러니까 8만 2, 3천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만약에 저점 매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결단코 주식을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도 장이 어차피 폭락장으로 갈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약간의 매수세만 붙어도 기본 8만 원대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적당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 나는 권장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추가 매수 시점은 누차 얘기하지만은 지수가 조금 밀려있는 어떤 그런 거나 그 타이밍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분도 이제 9만 원대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그때 내가 긴급 시장 점검했을 때 그때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서 새롭게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막 하고 막 그럴 때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해갖고 팔고 나오면 된다 하면서 네 번째로 얘기했던 내용의 전략이 들어가는 게 두산 로봇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춤주춤 거리고 나서 가면 기본적으로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고 조금 이제 합병 관련한 노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9만 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니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는 될 거예요. 다만 먹고 팔고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근데 이게 추가 매수 가격을 주기가 이건 좀 어려운 게 그죠? 이거는 안 밀리고 버팅기면서 21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아까 그 저기하고는 다른 패턴이에요. 추세 패턴이 붕 떠 있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버팅겨 주는 게 좋아서 오히려 밀리지 않고
버팅겨주는 흐름이 나올 시, 그죠? 그때가 좋은 거고, 굳이 가격을 특정하자면 6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이거든요. 저 정도 언저리쯤 어딘가에서는 조금 더 매수해서 8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적으로, 그죠? 팔면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전문가님 저는 그렇게 좀 단기로 보는 건 좀 거시기 한데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딱 그 가격, 그죠? 9만 원대까지는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고, 저 합병 관련한 노이즈가 좀 둔해지는 시점부터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두산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이 관련된 잡음이 좀 껴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갔을 때 매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5,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위쪽으로 8만 원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매매하기 싫어요 하시면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그쵸?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300을 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2,500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요. 종목들도 계속해서 돌아가며 나오고 있는데 와, 지금 막 쏟아집니다. 재경님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목명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섞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또 로봇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를 또 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가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많이 어떤 보고 종목입니까?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하이닉스를요, 20만 5천원 싶을 때 갔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나오나 싶어서. 이거 보고선 궁금한 게 언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좀 됐나 봐요. 얼마 안 됐, 한 달 됐나. 모르겠어요. 그쵸. 아하. 사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푹 한번 떨어진 거 맞죠? 네, 그래서 네. 이거 불안해서 나올라 그래, 얼마나 나올지. 그럼 매수하시자마자 그때 급락이 또 한번 또 떨어졌던 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식도. 굉장히 AI 쪽으로는 트렌드 있는 그런 주식이 될 텐데 또 회복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시청자님 또 마음을 또 불안감을 또 없앨 수 있게 수익 어디까지 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전공 나왔네요. SK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연세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이게 좀 아쉬운 게 혹시 이토마토 방송 좀 보세요? 네, 잘 봅니다. 선생님 이거 하이닉스- 존경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이거 8월 6일 막 이때 막 급락해 있을 때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이제 반등할 때 됐고서부터 이거 얘기하실 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었는데 먼저 사서 그죠? 먼저 사서 물렸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그 조심스러움 괜찮아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하셔서. 근데 이제 본인이 보다시피 다음부터라도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이제 얼추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라고 해서 이제 한 7월 중말순 타이밍에 요때 사신 걸 거예요. 요때. 그리고 이제 이때 사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18만 원 쪽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이게 무섭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래 지금 약간 무섭고 이러는 분들은 이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2, 3천 원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신 경기 침체로 여기까지 급락한 거와 같은 또 다른 그런 장은 안 나올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로 올라가도 밀리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아마 조금 더 아마 밀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림이 무서워져 갖고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밀릴 때 무서워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에서 한 2,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언저리가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감수봐, 이게 말이 씨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엄청나게 좋았고, 갖고 있는 현금만 뭐 100조에 육박하고 막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실린 거래가 이 정도면은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확정형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확정형으로.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게 16만 원대까지 날아가는 걸 경험한 사람이라 여기서 다시 밀리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또 무서워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진단 결정을 내려주면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 그래서 한 20만 8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 한번 팔았다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하이닉스가 다시 좀 밀려가지고 만약에 그 가격을 먼저 가면 1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격 될 거예요, 아마. 차라리 요 정도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첫 번째 권장. 두 번째, 어차피 다 겪고 지났으니까 하이닉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냥 시청자님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18만 5천 원 내외나 그 이하로 밀렸을 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면 그렇게 무섭게 주식 안 할 수 있다. 말씀 드리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3,000명 넘어갈 경우 내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 한번 트라이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PD는 혹시 3,000명 넘어갈지 모르니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화이글스가 안타 3개 치고 이겼고 5등하고 4.5게임 차에 6등하고는 이제 2.5게임 차로 줄였으니까 이따가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슬쩍 한번 비춰볼 수도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섬세하십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한번 놀라셨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전략을 짜드린 거거든요.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에서 좀 단기 매도,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시는 가격대는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의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보는 전략입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이제 내려와도 안 살까요? 아주 좋습니다. 샀더니. 예. 오늘 전화 연결돼서 번째 다행입니다. 찾아봐.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타이밍 멋진데요? 그렇죠. 대충 묻어버렸어요. 사실 이제는 뭐 뚜뚜 소리 들려도 별 충격이 없어요. 처음에 그 진짜 당황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서운한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특히 아무 충격이 없는 게 예. 마지막에 웃음 속에 저는 봤습니다. 있죠. 감정을. 그렇죠. 이게 후련하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고 나서 이렇게 훅 떨어지면 예. 이게 아무리 마음이 강하신 분도 맞아요. 놀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좀 본인한테 맞는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 예. 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이토마토에 16년 있었고 한 10년 전쯤만 돼도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이토마토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거 방송을 좀 쉽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가끔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아까와 같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먼저 알았으면 거기서 안 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식은 좀 생각 좀 하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된탕 당하면 기가 확 죽거든요. 기는 죽지 마라. 그죠? 예. 주식은 기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는 꺾이지 마세요. 덕담 끝. 네. 쫄지 마라. 네. 어차피 인생은 이 기세예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보면 뭐합니까? 안 되죠. 막상 매수 매도 버튼 뭐 결정 내릴 때 이게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꺾여서 그렇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만큼 하시고 네. 공부하실 만큼 하셨으면 나머지는 기세로 밀어붙여서 맞습니다. 본인만의 확신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 네. 2,400을 향해서 뚜벅뚜벅 열심히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종목 진단 신청 나오고 있고요. 2,400을 뚫어냈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꿰뚫면은 쉽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죠. 맞아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거든요. 몇 번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종목 진단 열심히 가고 있는 와중에 10시 반이 벌써 다 되어가거든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3천 되려면? 일단 뭐 이따가 그래도 우리 이종모 전문가께서 힌트 좀 주셨잖아요. 한화? 오늘 그 한화를 감안해서 예. 그 경기 흐름 감안해서 3,000명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 전략에 좀 녹여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한화 이글스 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예. 자. 전혀 이 주식과 연결이 없지만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화 이글스 말고 종목 진단 가볼게요. 좋아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어떻게 가볼까요? 자 유튜브로 가봅니다. 유튜브 이분이군요. 눈눈안나님의 종목입니다. 닉네임은 신나는 느낌이잖아요. 눈눈안나님. 그럼 종목도 신이 나야죠. 그런데 이 종목은 신이 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아모 그린텍입니다. 그렇군요. 매수 가격은 11,430원, 20% 비중이시고요. 이 종목의 흐름이 그동안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잘 지켜주나 싶다가 요 근래 시장 밀리면서 여지없이 밀렸습니다. 같지가 않네요. 6,7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의 파워가 좀 아쉬워요. 갈까 말까. 이게 진짜 괜찮으면 바닥 네. 찍었다가도 빠르게 올라오는데 아까 그렇죠. SK 하이닉스처럼. 맞아요. 근데 이건 약간 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는 흐름인데 현재는 9,000원 조금 안 됩니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평단 올 수 있을까요? 11,430원입니다. 전문가님, 아모그린텍입니다. 그렇죠. 아모로비오, 아모그린텍. 아까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처음에 어떤 분 얘기하고 좀 전에 하이닉스 진단해드렸던 그분 뒤에 주식은 기세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보세요. 나는 이 본능적으로 해주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토마토가 썸네일에 주식은 기세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신의 한 수에서 잘 잡은 개별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나요? 여기 있다.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열흘량주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가끔 해주는 이런 말들. 그쵸? 예, 이런 말들이 이게 진짜 그건데 이제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아모르미오 아모그린텍이 이게 원래 장 폭락하기 전에 요쯤 어딘가에서 이종복이가 거래가 실려가지고 되게 긍정으로 했던 주식이에요, 이거. 근데 핵폭탄 맞았잖아요. 그게 밀렸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기세. 이런 주식도 이쪽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저분은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데 뭐 돈이 없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치자고 됐고요. 지금 거래가 확 늘고 있지 않습니까? 평단가 못 가면 이게 주식입니까?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이평선 저항이 좀 있고 단기적으로 6,000원대 주식이 10,000원대 언저리까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 좀 끌고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저분이 원하는 가격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세요. 네, 아모 그린텍 살펴드렸습니다. 요즘에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에 최근 며칠 사이 계속 윗꼬리가 달리니까 이거 갈까 말까 싶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고 보시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 나왔으니까요. 아모 그린텍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아모그린텍을 지나서 지금 종목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눈에 띄냐면은요, 우리바이오 매수해도 될까요? 한미반도체, SL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코스모 화학까지 이 업종을 안 가리고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종목 진단을 하는 거 좀 오랜만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요즘 엔터가 안 좋잖아요. 네. 엔터가 안 좋은데. 근데 또 여기 또 CEO나 의장들은 돈을 또 많이 상여금을 또 받습니다. 네. 물론 그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완전히 저공 비양을 하고 있는 JYP 엔터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이거 이거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네. 53,300원에 오늘 또 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니, 어제도. 1년 내내 내려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거의 그냥 호마 상태예요. 그냥 계속 옆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5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설마 이게 1년 전에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그런가요? 설마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건 너무 먼데요. 네. 자, 1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고 목표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JYP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하이브에서도 방시혁 의장 또 이 구설수에 막 올라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자꾸 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보다 딴 소식이 많은데요. 자, 전문가님, JYP 엔터입니다. 엔터 업황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나 이종복이야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도 내가 안 보는 주식, 엔터테인먼트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엔터테인먼트를 전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거 한번 보시면 코로나 때 엔드 2020년부터 이것도 10,000원대 혹은 여기를 갖고 따지면 한 7, 8천 원 되는 거죠. 그때 한류 해갖고 많이 갔잖아요. 5,000원이잖아요. 2017년 5,000원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때 기준으로 해도 16,000원 기준 대비 10배. 2017년 기준에는 30배가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보다 더 심했죠. 근데 이제 보다시피 요새 기사 보면 그 누구도 좋은 기사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2차 전지였으면 나는 전투력이 상승했겠지만, 왜냐면 나는 2016년 그 타이밍 때부터 2차 전지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니까 2차 전지든 반도체든 AI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엔터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망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다만 요새 엔터 쪽 전망이 좀 부정적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리바운드 할 때는 됐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리바운드가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강력한 상승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왜냐면은 2020년서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2년, 3년 가까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빠졌어요. 2차 전지는 1년 동안 핵폭등하고 1년 동안 빠졌고, 그래서 내가 2차 전지를 픽한 거예요, 여러분. 다만 손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손해나지는 않는데 장기로 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으로 한 5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일단 종목 교체하시고 너만 보인다 말이야. 2차 전지든 지금 가장 잘 움직이는 제약이든 아니면 낙폭과대 반도체든 그쪽을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 여기 보면 나락관 2차 전지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1일 전에. 그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네. 매도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선 엔터 쪽보다는 더 이게 유망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 그리고 낙폭과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에 대한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유튜브 채팅창에 이거 막판에 스포트 올리기가 쉽진 않아 보이네요. 2,400대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 보도록 하죠. 네. 2,500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돼야 저희가 또 한화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 나머지를 팍 채워 넣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오스코텍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테니까 2,500까지는 그래도 아름답게 한번 채워볼까요? 좋습니다. 시간이 37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현님. 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전화 주셨는데. 기분 좋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일까요? 저기 한미 반도체고요. 네. 네, 12만 8천 원에 15% 갖고 있어야 됩니다. 12만 8천 원이면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와, 이 가격대가 딱입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이고 당연하죠.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볼 수밖에 없죠. 많이 내려갔다가 그동안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다가 이번에 반등은 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30% 이제 들어 올렸는데 그래서 아마 소녀님 네. 이거 역시 잘 가던 친구가 다시 올라올 때도 더 빨리 가는구나 이런 판단이셨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하, 예.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어떻게 네. 될지. 아니, 제일 강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그런데 낙폭이 좀 빠르게 단기간에 나왔었고, 다시 가는 듯 하다가 또 이러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 종목이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었다니까요. 네. 내려오면.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잘 졌어요. 한미반도체. 그죠? 한일반도체가 아니고 한미반도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이 정도 인원으로 요구를 하십니까? 합정역 1번 출구에서 7번 출구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미반도체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건 좀 부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게 장이 도른 게 아니고 추세를 돌릴 정도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로 미루어.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뒷수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 화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송 경력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질문 들어오면 받아는 줘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시 되밀리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잘 버티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 아까 셀트리온 2년 어떤 그거 이런 수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수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이제 그 고비 아까 내가 3,000 채워놓으면 얘기한 그 고비 때 그러면 이분 오늘 따라간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기술적 초보자 같은데 여기 산 여기 머리 이렇게 되면 이게 3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을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죽을 확률은 일단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냥 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정도까지만 얘기하겠다. 나머지는 합정역 7번 출구 너무 자주 쓰면 그러니까 한번 요까지 보고요. 이게 이제 방송 노하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 오늘 산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예의는 아닌 거 아니냐. 왜냐? 이거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하고 동타이밍에 한미반도체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야 하면서 8월 7일부터 마켓텐에서 반등 타진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저기서 샀어야죠. 근데 이제 참다가 이제 따라 붙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도 비리비리하고 야간장도 비리비리하니까 일단은 갓 종목 한번 의견 듣고 싶어 해서 연락됐다라고 가정하고 흔들리는 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만 기술적으로 13만 5천 원에서 14만 7천 원짜리 어딘가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아까 하이닉스처럼 좀 일단은 챙겨놓고 추이를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대신 추이를 살필 때 다시 급락해서 저점으로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포스코 DX 한 종목 더 하고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참고되셨습니까? 예, 아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와, 전화 이거 목소리 에너지가. 되게 잘 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 참 좋으십니다. 아주 뭐 네. 정말 에너지가 느껴지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우리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원래 여기 마지막 종목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하나 더 말씀을 뭐 하셔가지고. 스스로 하나 더 하신다니까 바로 바뀌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흔한 한끼님께서 포스코 DX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37,435원입니다. 높으시죠?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음봉 마감을 한 포스코 DX가 되겠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5%밖에 안 담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더 담자라는 전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기를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갑자기 그 끝에다가 종근당 5% 매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 이거 왜 두 개를 물어보시죠? 이거 하나만 하시죠. 포스코 DX만 하시죠. 예, 우리. 자, 전문가님, 포스코 DX 추가 매수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포스코 DX가 내가 2023년도 5천 몇백 원대 여러분들 이처럼 포스코 DX 매수하고 싶은데 적정 매수가 알려주세요라고 해갖고 이게 우리가 이 미스터 진단에서 6,25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에요. 누군가는 운대가 맞았으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VOD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 기준에는 6,000원대에서 만원대인데 지금 27,000원이라 비싸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올라간 기간, 내려간 기간. 아까 그 JYP하고 좀 다르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은 흐를 수는 있어요. 한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니까 이건 나는 무조건 추가 매수예요. 그래야 먹고 나올 수 있고 이건 해도 돼요. 다만 이제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포스코 DX가 차트적으로 안정적이고 시간적으로 확실해질 때는 이제 분기가 넘어가야죠. 10월 달 쪽 갔을 때부터가 안정적인 거고 이건 일단 고점에 물렸으니까 어차피 25,000원 안 깨질 확률 높고 여기서 시간을 넘었으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최근에 주가가 밀릴 때 외국인들 던지지도 않았어요. 보이시죠? 얘들 이거 이렇게 사놓고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는. 그래서 포스코 DX는 결과론적으로 4만 원대 이상은 갈 수 있어 보인다라고는 나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셔서 5% 비중이니까 조금 더 한번 사보시는, 그죠? 이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포스코 DX하고 포스코 인터하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관없어요. 포스코 DX 이대로 끝날 주식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포스코 DX까지 끝까지 갖고 가셔가지고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네. 이거 전문가님 좀 그렇습니다.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딱히. 예. 46분입니다, 지금. 오늘 아쉽게 3,000 도달은 못했고 2,500도 거의 코앞에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사실 한 주 정도는 쉬어가야 다음 주에 또 한번 쏘아 올리겠죠.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한 주 쉬어야지 폭발합니다. 저는 한 번 정도 좀 우리 전문가님께 이게 도달을 안 했어도 오늘은 예. 좀 질척거려서 매달릴 생각이었었는데. 아니면 오늘 지적거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 전략 때 녹여주실 거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매끄럽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제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13분. 자, 이번 주 양시장 급반등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경기 침체 호들갑 실업수당 소매 판매로 나스닥 급반등인데 이 나스닥 시장의 반등 강도가 이게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추세 전환을 논할 급으로. 그죠? 그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 좀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8월 6일 날도 보면 이게 8월 6일 날 야간 방송에서
저거 얘기했던 거예요. 장 날아간다라는 얘기 해줬고, 여기 지금 보면 19,500에서 19,7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 가야 추세 복귀 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국내장도 그 상황이 될 경우에 368에서 373 언저리로 가야 추세를 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 장이 기술적 반등 장이고 약한 장이었을 경우는 나스닥은 19,000을 못 넘어가고 18,500에서 18,7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되밀렸으면 위험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350에서 360 부근에서 못 올라오고 있었으면은 리스키했을 수 있었는데 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저때 서킷 브레이크 걸린 다음날 야간 방송 왔으면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까지도 보고 있네? 요런 게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요런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게 화면이 잘릴 수도, 이렇게 놔야지 이게 화면에 보이는군요. 이거 보시면은, 그러면 나스닥은 추세 전환급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살짝 마음속에 얘기 막 이런 얘기 한 건데, 아까 마켓텐에서도 얘기 좀 들어갔는데, 지난 10월 말까지 장이 폭락한 다음에 반등 줄 때 딱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트렌드선이 여기거든요. 지금도 딱 거기까지는 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다시피 18거래일 빠지고 9거래일 만에 거기까지 준다는 얘기는 이 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등 일자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사이클로 놓고 보면 27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29에서 56. 이건 중심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적중하면 나중에 중심 이론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세게 나왔고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쪽은 10하루 정도 지나는 시점. 그죠? 그 10하루 정도 지나는 시점이 실거래일수로 10하루 정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9월 초순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주에는 ISM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야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았던 일자입니다. 정상적인 일자상으로는 10월 달이 리스키했던 상황이었는데 장이 한 바퀴 헷가닥 하면서 이게 헷가닥 뒤집힐 수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9월 첫째 주 정도 즈음에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을 때는 약한 경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지수가 흔들리고 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10월 달 약세장은 사라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연말로 갈 때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조심 좀 해야 되는 시점이 9월 첫째 주 타이밍하고 그 ISM 지표 나오는 그 시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표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패 확 뒤집힙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 타이밍하고 만약에 그 타이밍서부터 장이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은 연말장에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는 아까 내가 이렇게 글 보여준 것처럼 아마 조금 경계 좀 해야 될 거고, 다음 주 이후부터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도 그 시점은 조심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붙을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기가 지금 저항받을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부딪히고 밀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밀려야 그림이 좋아져요. 그래서 돌릴 때 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324에서 370 부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시점에서 추가 상승을 보고 따라갈 때 내가 잔소리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 상승할 때 따라갈 배짱이 있었으면 여기서 사는 더 강력한 배짱을 가지셔라. 그리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아이 까짓 거 밀리려면 밀려. 나 여기도 본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말이 씨가 돼갖고 이쪽으로 가니까 안 되고, 여기를 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언저리까지는 밀려도 나는 안 쫄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밀릴 때 만약에 이자들이,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판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요, 이자들은. 다만 선물 갖고는 왔다 갔다 좀 하죠. 선물 갖고는.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으로 지수가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될 때 이자들이 이미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릴 때는 위험한 건데, 매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릴 때는 기세적으로 꺾이지 마라. 이 얘기 한 거예요. 요게 한화일스가 3안타 치고 2대1로 원래 SSG 검수버. 그럼 SSG 랜더스의 정 회장님이 또 이종복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추신수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수 저런 거 한번 좀 체크하시되 그 정도만 비껴가시면 문제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든 뭐든 내가 강조하면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반등 강도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조금 더 세게 이거를 한번 한화이글스 2대1 승리 기념으로 한번 해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주요 섹터 점검 한번 슬쩍 가보면 나스닥은 이제 얼추 2만 원저리가 저항인데 딱 숫자적으로는 19,75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높으라 그럼 되밀릴 수 있어도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나스닥도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저점에서 2,00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저점 대비는. 19,700 기준으로 하면은 17,350 정도 찍고 간 거니까 19,350에 700이니까 400. 2,400p 가까이가 저점에서 올라간 거예요. 고점에서 3,000이 빠지고 거의 80% 저점 대비는 80% 수준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적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뭐 19,000원, 19,0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밀릴 수 있는데 뭐 괜찮아요. 조금 더 밀려도 18,75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런 조정은 내가 봤을 때 위험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373에서 378 플러스 마이너스 378. 이것도 내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수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네.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어떻게 방송이야. 373에서 378 플러스 마이너스면 뭐 27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 보시면 되겠죠. 종합 반등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내가 맨날 2750 넘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릴 때는 2630에서 2600 초반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는 121 거래일에 이런 일 벌어졌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주요 세타는 이쪽 여전히 여러분들 이번 주 제약주 좋았잖아요. 나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우상향이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아니 제약주는 우상향이고 추세를 터낸 거니까 종근당 가면서 아까 그거 기억이 사라졌는데 혹시 읊어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종근당이 아니고 유한양행이나 이런 주식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게 흔들린다. 그럼 그런 게 이제 관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2차 전지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전고체가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만약에 팔딱팔딱 거릴 경우에는 아마 에코프로나 이쪽도 좀 매수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쪽에서 매수세가 간다고 해서 지금 세게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물량 이상.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비중이 들어간다면
50%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나는 괜찮다고 봐요. 50% 정도는. 대신 막 몰빵은 좀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낙폭과대 반도체는 아까 하이닉스하고 그 HPSP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 얘기했듯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 추가 상승하면은 반도체 쪽은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그죠? 더 디테일하게는 침 튀겨서 안 되고 지금 이어폰으로 안 들어오는데 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아까 오스코텍 마음속으로는 55,000원, 6만원 쪽도 보는 주식이고요. 오스코텍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까 얘기했고 유한양행이죠. 아까 내가 뱉은 거 정리 안 해놨죠? 이토마토 PD 그죠? 기억 안 나죠? 네, 그거 물어봤던 건데 유한양행은 요번에 잘 움직이면은 이제 10만원 뚫고 가지 않겠냐. 그죠? 나는 10만원 뚫고 가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뭐 신의 한 수에서 나머지는 해도 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와, 시장 전략의 플러스. 네. 아까 다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엔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시간이 뭐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 달려와주신 이종복 전문가는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도 이깁니다. 이중복입니다. 자, 가보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